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건 제가 진짜 아쉬워요. 왜냐면 저도 아이폰 16의 플러스 라인업을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독 다른 건 다 2에서 6% 가까이 인상이 되는데 16 플러스 모델만 배터리 용량이 다운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테크일상에서 IT ETTC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2주차 그리고 3주차 테크위크를 준비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정도의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알리와 테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요건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좀 알리나 테무를 좀 많이 쓰시나요? 저는 알리는 많이 쓰고 테무는 많이 안 쓰는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알리랑 테무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특히 알리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기준에 이 월간 이용자 수가 거의 한 818만 명 정도가 집계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쿠팡에서 국내 2위까지 플랫폼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게 뭐냐면, 알리나 테무에서 판매하는 초저가 장신구들 있죠. 뭐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거, 뭐 4,5천원, 7,000원짜리죠. 그런 것들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밑에도 알리에서도 어린이용품 발암물질 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국내 안전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이런 발암물질들은. 근데 이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까지도 이제 납성분이라는 게 검출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좀 위험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이게 제가 좀 보니까 인천 세관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장신구가 404개 제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96개가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되죠.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나오면서 알리, 테무 각각 48개 정도가 있었고, 또 이제 뭐 귀걸이나 반지, 목걸이, 발찌 이런 순으로 다양하게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게 배송료 포함 600원에서 뭐 4,000원 정도가 많이 돼요. 저도 이제 오늘도 알리에서 뭐 100W짜리 케이블들을 여러 개 구매를 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애플워치 스트랩 중에 이제 스트랩에 USB-A 타입이 있어가지고 굳이 내가 뭔가 애플워치를 다른 데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채로 어댑터에 끼면 충전이 되는 걸 와디즈를 통해서 펀딩에 참여했었고, 그게 사실 뭐 알리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안전 인증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너무 당연히 비용을 좀 더 내더라도 국내 이커머스를 좀 많이 사용하겠죠. 알리테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근데 뭐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치발기, 뭐 아이들 가죽 가방 이런 것처럼 정말 많이 발암물질이 검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애들 용품도 되게 많고요. 오히려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도 조금 많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기준치에 거의 한 55.6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값만 저렴하고 발암물질만 검출됐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볼펜이나 이런 것도 혹시나 애들이 막 꼬다리를 삼킬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안전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들이 국내에 알리나 테무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발암물질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요거를 이제 좀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발표한 게 있는데, 120 다산 콜센터나 별도의 이제 누리집 요걸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또 이런 절차를 돕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피해 사실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리와 테무뿐만이 아니라 이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도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이 아마존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아직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존이 안 그래도 유명하고 굉장히 규모가 큰데 무료 배송까지 시작한다라고 해요. 49불 이상이면 한국 주문 무료 배송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한 67,700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쿠팡으로 결제하는 걸 물론 6, 7만원짜리도 이상 하지만 대부분 1, 2만원대를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1, 2만원대에 손이 안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 7만원대로 손이 안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배송기간은 결제 시에 표시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건 이제 쿠팡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쿠팡 뉴스룸을 통해서 가져온 소식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쿠팡 멤버십이 원래 굉장히 저렴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7,800원대로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요게 어필을 하는 게, 다른 데서 비디오 스트리밍 즐길 수 있지만 쿠팡도 쿠팡 플레이 있지 않냐. 근데 쿠팡 플레이에다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무료 로켓 배송, 무료 반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해주는데 7,800원이다? 아, 저렴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넷플릭스만큼 양질의 컨텐츠를 쿠팡플레이가 조금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나? 약간 이런 의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시안컵 중계 말고는 쿠팡플레이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굳이 쿠팡플레이에 끼워 팔기가 좀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댓글들을 많이 보면은 7,900원까지는 그래도 좀 쓰겠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오르면 안 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무료 배송을 사실 쉽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게다가 로켓 배송, 막 오전에 시키면 저녁에 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빠르지 않는 이상 다른 플랫폼 저는 진짜 쓰기 힘들 것 같다고 보거든요. 쿠팡의 일단 배송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쿠팡에서 굉장히 미는 점 중에 하나가 쿠팡플레이였다면 두 번째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와우 회원에 가입을 하셔서 실제로 이만큼 아끼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용 절약에 대한 푸시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요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IT 소식이라기보다 좀 더 이커머스 소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이폰 16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미 많이들 좀 아시겠지만 이제 컬러 라인업이 조금 나왔죠. 그래서 뭐 핑크, 옐로우, 블루, 그린, 블랙, 화이트, 퍼플까지 7개 색상으로 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아이폰 15 시리즈와 동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화이트와 퍼플까지도 2개 색상이 추가가 될 텐데, 요즘 삼성도 그렇고 색깔을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뽑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약간 물감이 조금 빠진 듯한, 색 빠진 듯한 걸 좀 많이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컬러가 요즘 트렌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보통 이렇게 섬 자체, 카메라 섬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있는 대각선 배치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일반 라인은 좀 시그니처라 생각했는데 이거 이제 일자로 바꾼 것도 조금 변화를 줬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플래시가 있는데 요거를 따로 독도화 시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별로 안 예뻐요. 이게 따로 있으니까. 하나로 갇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아이폰 16의 프로의 크기, 이걸 이제 소니딕슨에 공개된 이렇게 케이스 모컵 같은 걸 이렇게 좀 구현화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16 프로와 일반 아이폰의 크기가 조금 다르죠. 프로맥스도 조금 다른데, 16 프로의 크기는 6.1인치에서 6.3인치 정도 확대할 거고, 16 프로맥스 6.7에서 6.9인치로 프로 라인업에서도 크기가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무엇보다 이번 아이폰 16은 곧 이야기가 될 AI 아이폰과도 좀 연계를 생각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애플이 조금 늦기는 했어요. 요즘 AI 시장이 워낙 활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늦기는 한데, 그래도 올 하반기에 아이폰 16에 AI가 좀 탑재돼서 나올 거니까 어떠한 기능이 나올까 좀 기대가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시넷과 블룸버그 같은 외신,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요, 이 iOS 18 자체가 정말 수많은 AI 기능이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삼성에서도 온디바이스 방식의 많은 핸드폰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핸드폰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뭐 통역이나 이런 부분 온디바이스로 잘 되면 보안을 신경 쓴 아이폰과 시너지가 잘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건 제가 진짜 아쉬워요. 왜냐면 저도 아이폰 16의 플러스 라인업을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 지금 보여드린 게 배터리 용량, 예상 용량인데, 유독 다른 건 다 2에서 6% 가까이 인상이 되는데 16 플러스 모델만 배터리 용량이 다운된다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좀 속상합니다. 네, 배터리, 아니 크기는 그대로인데 왜 배터리는 떨어뜨리지? 배터리가 떨어뜨리려면 적어도 전성비는 잘 챙겨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폰에 대한 소식이 좀 많긴 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이런 거 중고 부품으로 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는 불가능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기의 일련 번호에 일치하는 새 부품만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좀 관리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완성된 상태에서 아이폰이 도난당했을 때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액티베이션 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품이 다른 부품으로 막 임의로 바꿔 끼면은 이걸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품까지도 액티베이션 락 기능이 가능하게 확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한됐었던 게 좀 더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약간 좀 소비자들을 잡아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폰이 수리비가 워낙 비싸니까 좀 사용을 하다가 이거 액정 깨졌네. 저도 지금 아이폰 14 프로 액정이 깨졌는데 좀 깨졌네? 수리비 봐야지 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말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좀 갤럭시로 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잡아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뉴 아이폰 16에 대한 소식,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을 좀 다뤄봤고요.
다음엔 좀 애플 관련된 이슈를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아이패드와 애플워치의 이슈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기가 좀 미뤄진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뭐 프로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가격만 보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패드 다음 라인에는 12.9인치 아이패드 에어도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 IPS 패널이 아니라 미니 LED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미니 LED로 나오면 뭐가 좋냐면요. 밝기나 블랙 현상을 좀 더 재현해내는데 좀 더 뛰어나고 밝기는 올라가고 그리고 전력 소비는 오히려 낮아지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패드 프로 라인이 이 자체가 LCD 아이패드 프로 라인은 이제 OLED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일반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에어가 큰 차이가 없겠다 했는데 오히려 아이패드 에어가 또 미니 LED로 들어오면 이런 부분도 끝나누기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셔야 되는 게 12.9인치가 원래 아이패드 프로가 가지고 있던 크기거든요. 그래서 뭐 재고떨이를 한다 약간 그런 댓글들이나 의견들도 굉장히 많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사실 제일 걱정인 건 가격입니다. 미니 LED까지 나오고 화면까지 12.9인치로 나온다? 이때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을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실제로 걱정도 조금 많이 되는데 실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보면 최근에는 환율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짜 가격표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게 화면만 나눌 게 아니다. 뭐 90Hz 정도의 주사율이라도 넣어줘라. 뭐 스피커 개수를 좀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될지는 이제 곧 보시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애플워치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애플워치에 최근에 고스트 터치가 조금 더 많이 생겼다라고 해요. 원래 고스트 터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화면을 터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눌리는 현상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동안 고스트 터치 현상 자체는 뭐 애플워치 9이나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같은 최근 라인업에만 발생했던 오류였는데 오히려 고스트 터치 현상이 애플워치 7이나 8 울트라까지도 좀 낮춰서 버전에서 생겨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더 확대되고 있구나 이런 우려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구형 모델에 대해서 제품 교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강제 재시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측면 버튼과 디지털 크라운을 동시에 10초 동안 누르면 강제 재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지금 애플에서도 계속해서 좀 현상을 조사하고 있기도 하고 지난달 출시된 워치 OS 10.4 업데이트에서 해당 문제를 좀 수정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조금씩 발생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기도 하는데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계속해서 좀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의 신제품 라인업들입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월요일이죠. 22일에 삼성의 신제품 라인업인 올인원 프로가 런칭이 됐습니다. 약간 디자인 자체가 좀 아이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LG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스마트 모니터 마이뷰 같은 걸 좀 출시를 하고 있죠. 이게 올인원 프로가 나온 핵심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데스크 테리어예요. 요즘 뭐 다른 유튜버 분께서도 데스크 테리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막 소개하는 영상들 아니면 추천하는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깔끔하게 하는 게 제 1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올인원을 좀 도와주겠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간 스펙 자체에도 이제 울트라 CPU가 탑재가 됐고 뭐 인텔 아크 그래픽이라든지 LPDDR5X에 뭐 32GB 램 같은 것도 많이 장착이 되면서 스펙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요. 이게 뭐 히트 파이프나 이런 것도 좀 커지면서 올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쿨링도 조금 노력했다라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만족드는 게 이게 27형입니다. 27인치짜리. 근데 이제 화면 크기는 한 13% 늘어났고 두께는 한 4%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니까 경량화뿐만이 아니라 좀 데스크 테리어에 알맞게 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가격이 199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상당합니다. 그죠? 상당해요. 근데 뭐 삼성닷컴이나 이런 데서 할인받고 혜택받고 이것저것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웃긴 재밌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올인원 프로를 가져가면 아래쪽에 이렇게 키보드랑 마우스를 줘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키보드가 제가 살짝 눌러보니까 변별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키감은 좋은데 보통 이제 FN 키나 펑션 키 쪽에 있는 이 아래쪽의 버튼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그러니까 뭐 GPT처럼 AI 뭐 채팅 서비스 응대 그런 게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핫키로. 그래서 누르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이 올인원 프로다라는 좀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사용하기 쉬워진 건 맞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또 얼마나 내 삶에 편하게 작용할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어지는 다음은 갤럭시 워치 팬 에디션 FE 시리즈입니다.
여기 갤럭시 워치 4의 후속 모델 정도로 4랑 이제 비슷한 기능으로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나온 게 원래 갤럭시 워치 6가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 워치 시장을 굉장히 좀 많이 애플워치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제 좀 부담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비용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담을 좀 낮춰보고 싶다. 요거 가격 자체가 한 $150로 해서 약 한 2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옆에 이거 사진 보이시죠? 갤럭시 6가 20만 원 이미 언더거든요. 물론 이제 미리수나 색깔의 컬러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요거 생각에 대해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FE가 저는 나온 게 부담을 내려주는 것도 맞지만 애플워치 E 시리즈 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게 또 저렴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뿐만이 아니라 이 갤럭시 워치 팬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불만이었던 뭐 프로세서의 성능이나 배터리의 수명 개선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만 원 초반으로 형성될 거기 때문에 혹여나 아직 갤럭시 워치가 없으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새 시대의 열린 편집계라고 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프로에 포토샵에서 지원한 생성형 AI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 생성형 AI면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놨다가 여기에 시계 같은 거 넣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시계 같은 거 하나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사실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영상이면 결국 프레임 단위로 그 각도, 구도에 맞는 게 계속해서 찍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사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순간 어도비에서 이거 티저를 딱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는 어도비를 구독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생성 크레딧형, 그러니까 이제 한 장면을 만드는 거 그런 개념으로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플랜에 따라서 뭐 다양한 비용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뭐 고해상도나 다중 처리를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크레딧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스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 이 상황에 맞는 이미 자료들이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두려움과 우려사항, 뭐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 걸리지 않나 하는 것들도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식별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콘텐츠 자격 증명을 또 제공한다고 어도비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더 꼼꼼하게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요거는 아직 출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2주차를 한 번에 좀 모았습니다. 영상이 조금 긴데 24년 4월 2, 3주차 테크위크 준비했고요. 혹여나 궁금한 소식이나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정정이 됐습니다 라는 댓글도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의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C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